볼게요. 자, 독일의 수학자이자 언어 철학자인 프레게는 샛별, 개밥바라기, 금성 등과 같은 이름의 뜻과 지시체를 구별했어. 이게 완전 동일하지 않다는 거지. 지시체는 대상이고 뜻은 정말 그 의미겠죠. 의미. 대상. 프레게가 제시한 뜻은 해당 이름이 대상을 제시하는 방법을 말하며 지시체는 해당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대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이면서 하나의 방법이랑 똑같은 말로 수단으로서 작용한다라는 거야.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수단. 그래서 제시한 뜻은 해당 이름이 예를 들어 샛별이라는 이름은 우주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인 행성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동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행성으로 제시를 한대. 그런데 개밥바라기 이름은 중요한 건 이거죠. 샛별과 지시체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말하는 건데 개밥바라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샛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저녁 무렵에 서쪽 하늘에서 보이는 행성으로 제시를 한대.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생기잖아. 샛별이라고 얘기하면 동쪽, 새벽의 동쪽인데 개밥바라기라고 얘기하면은 저녁에 서쪽 하늘에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도식화 시킨 거지. 프레게가 샛별과 개밥바라기의 뜻이 다른 것을 바탕으로 A와 B가 가리키는 대상이 똑같다면 사실상 A는 B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A는 B와 A는 A와 동일하다. 이것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A는 B, 그리고 A는 A다가 결국에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동일성 명제 관련 문제를 설명했대. 동일성 관련 명제 문제를. 프레게는 동일성 명제인 A는 B와 A는 A가 제공하는 정보가 구분된다고 보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네가 결국에 같은 걸 말하는 거기는 한데 제공하는 정보가 구분된다고 본 거야. 구분이 돼요. 프레게는 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을 했어.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A는 B가 A는 A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만약 A는 B와 동일하다의 정보가 A의 지시체와 B의 지시체가 같다는 것뿐이라면 A는 A와 동일하다의 정보랑 다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A는 B와 A는 A가 궁극적으로는 지시체가 같습니다 라는 이것밖에 설명하지 못한다면 차이가 없는데 하지만 A와 B가 각각 나타내는 뜻을 고려하면 두 명제의 정보가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샛별은 개밥바라기다와 샛별은 샛별이다는 자 A는 B와 A는 A죠. 얘는 정보가 같지 않는데 왜냐면 뜻이 구분되기 때문에 그래. 뜻이 구분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보가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이어질 거고 두 동일성 명제 중 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요. 이름, 뜻, 지시체를 서울, 세종 같은 고유 명사뿐만 아니라 왜냐면 이 방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과 같이 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봤거든. 그러니까 얘는 명사와 구 모두 정보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야. 자, 프레게는 뜻을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관념이 아니라 얘가 본 뜻이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 존재자로 봤기 때문에 천체를 관측하는 것에 비유해 뜻의 객관성을 설명했어. 프레게의 설명에 따르면 과학자에게 관측되는 천체는 객관적 실체이므로 지시체이고 망원경 렌즈에 맺힌 상은 뜻이며 관찰자인 과학자의 망막에 비친 천체의 영상은 관념이다. 이 얘기는 여기에 별이 있어.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거야. 그래서 객관적 실체이므로 지시체인데 그 관찰자가 있어. 눈으로 얘를 이제 보겠지? 근데 이거를 생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망원경을 통해서 볼 거잖아. 이렇게 망원경을 통해서 보겠죠? 그러면 이 망원경에 비치는 상이 있어. 맺힌 상이 뜻이야. 이게 뜻이야. 이게 뜻이고
과학자의 망막에 비친, 여기 얘의 눈에 뭐가 비쳤겠죠? 이거는 관념이래요. 하나의 중간에 필터가 껴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원경 렌즈에 맺히는 상은 관찰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일정하게 맺히겠죠. 왜냐면 어차피 이 객관적인 실체를 맺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관찰자 개인의 망막에 맺히는 상은 시력, 기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 사용자나 언어가 사용하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도 지시체와 뜻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의미론적 지시 이론이다. 근데 이제 이거를 누가 반박을 하죠. 러셀은 비판을 했는데 프레게가 뜻이라는 불필요한 요소를 가정했다. 불필요한 요소를 가정했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뒤이어서 이어서 나오긴 하겠지만 러셀이 주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망원경을 굳이 쓸 필요가 있냐. 그냥 생눈으로 보면 안 되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러셀이 의미하는 거는 의미가 이퀄 지사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상 그 자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지. 러셀은 뜻과 지시체가 구분되지 않으며 단어의 의미가 지시체라고 주장을 했는데 단어의 의미가 그냥 그 자체로 지시체다. 이에 따르면 지시체가 없는 단어는 의미가 없어. 그가 쉽게 말해서 너 뭐라는 거야? 말이야 방구야 라고 할 때 방구라는 거야. 말이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 둥근 사각형이라는 말은 없잖아. 그가 의미가 없어. 그런데 이러한 입장에서 A는 B, A는 A의 구분에 관한 동일성 명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미랑 지시체가 똑같다라고 해버리면 이 명제를 설명하기엔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샛별은 개밥바라기 이다와 샛별은 샛별이다는 모두 동어 반복적인 동일한 명제이고 서로 구분되는 정보를 전달하지가 않는다고. 서로 구분되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면 그 정보량에 차등이 안 생긴다는 거잖아. 정보량에 차등이 생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동어 반복적인 동일한 명제이다. 여기다 이제 필기를 조금 하자면 프레게식. 그러니까 프레게식은 뭐라고 했어? 이름은 다르지만 뜻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가 다르다. 라고 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러셀은 뭐라 그랬어? 아이고, 넘어갔다. 이거에 대해서 러셀은 우리가 이름이라고 생각한 샛별은 사실 문장 혹은 기술구이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보고 프레게는 저렇게 판단한 거고 러셀은 요렇게 판단을 한 거지. 그래서 기술 이론이라는 걸 쓴다고. 자, 볼게요. 기술 이론을 제시하는데 진정한 이름과 위장된 이름을 구분해요. 진정한 이름이란 사용자나 문맥과 관계없이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되며 대상과의 관련 근거를 그 자체 속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위장된 이름이란 이 방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과 같이 특정 대상을 한정해 기술하는 것처럼 그 자체로는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되지 못하여 의미를 가지지 못하지만 기술 이론에 의해 분석되어 그 의미가 파악되는 이름이다. 그래서 러셀에 따르면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라는 동일성 명제에서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위장된 이름으로 분석이 돼. 이런 한정 기술구를 표현한 거고 이러면 이러한 명제는 동일한 대상이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명제로 분석되기 때문에
이거와 구분돼. 그래서 해결했다고. 아까 프레게식으로 하면은 정보량의 차등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러셀이 그걸 비판했잖아. 어차피 그 중간에 있는 렌즈 빼고 보면 안 되냐.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명제의 구분이 안 생긴다 그랬잖아. 그쵸? 근데 그 명제의 구분이 안 생긴다라는 문제점을 위장된 이름이랑 진정한 이름으로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전체 플로우는. 그 다음에 7로 갑니다. 자, 북송시대는 실천적 학문이었던 유학이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으로 거듭난 시대였다. 그러니까 이 북송 때는 유학이 딱 나왔을 때 북송 초기에는 불교와 도교가 형이상학을 주도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모르겠어. 뭐겠어? 불교와 도교가 형이상학을 주도했다.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와 관련이 있고 경험이 아니라 선험과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북송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와 도교가 성행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유교적인 걸로 발전했습니다라는 거잖아. 중기로 가서, 그러니까 북송 중기에 유교 고전을 기반으로 형이상학 기반을 다졌고 이게 나중에 성리학의 흐름으로 갔습니다라는 거겠죠. 성리학. 되셨죠? 자, 북송 중기에 등장한 유학자들은 북송 중기 흐름을 대표하는 학자로는 장제랑 정이를 꼽을 수 있는데 같은 시대를 살았으며 성리학의 뿌리를 각기 다른 내용으로 정리. 이들의 사상은 주희에 의해 종합되어서 성리학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장제와 정의가 각각의 의견을 내비치고 그것을 합친 게 주희였다라는 거겠죠. 장제는 기를 중심으로 존재를 설명한 실제론자였는데 기는 단순히 물질적 요소가 아니라 우주의 존재이자 근원이자 존재의 근원이며 이는 이라고 하는 거는 기와 분리된 독립적 실체가 아니라 기 안에 내재한대. 그러니까 기 안에 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작용 속에서 드러나는 질서의 원리다.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게 질서의 원리야. 원리니까 이를 중심으로 실천이 되겠죠. 이가 발현이 되는 게 기겠지. 그는 우주를 단순히 배경이나 공간이 아니라 기로 충만한 실체라고 보았는데 이 우주는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는 역동적 과정을 통해 만물을 낳고 기르는 작용을 멈추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역동적 과정, 그 다음에 만물을 기르고 낳고 기르는 작용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는 뭔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야. 주체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자생적 생성, 성장의 운동이라고 얘기하잖아. 이거를 화육이라고 얘기하는데 화는 변화시키는 거고 생겨나게 하는 작용, 육은 기르고 성숙하게 하는 작용이다. 모든 존재는 화육의 산물이며 인간은 이러한 우주의 작용이 최고도로 응축된 결과, 인간을 너무 좋게 본 거지.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도덕적 원리를 집합한 존재라고 본 거니까. 또한 장제는 기의 작용이 도덕적으로 드러난 것이 인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존재를 존재하게 하고 살게 하는 근원적 성질로서 인간은 인의 본성을 가장 충만하게 타고난 존재이며 이 본성이 도덕의 근간이 된다고 하였다. 인간을 화육의 정수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 실천이 곧 천도의 실현이라는 천인합일의 관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도덕의 실천을 통해 인간이 우주와 합일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도덕은 인의 발현이자 우주의 질서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천인합일의 관점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고 도덕은 인의 발현이자 우주의 질서를 구현하는 길. 왜냐면 얘가 지금 인간이 그 응축된 결과라 그랬잖아. 그거를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은 응축된 결과인 인간이 도덕을 실현하는 거니까 그게 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천인합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인간이 모든 것을 응축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적 행위는 그래서 인간을 너무 높게 봤기 때문에 우주의 질서를 완성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지. 결국 장제에게 기는 우주를 이루는 근본이자 인간의 삶과 도덕이 비롯되는 바탕이고
이는 그 기의 작용이 질서 있게 드러나도록 하는 내재적 원리이다. 결국 이가 내재, 근데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에 내재되어 있잖아. 요거를 이제 길게 설명한 거잖아. 그러니까 요약하면 기라고 하는 거에 이가 있고 이게 실현이 되는 이게 실현이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지. 정의는 이가 인간을 비롯한 만물의 본질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모든 존재와 본성에 내재하는 선하고 보편적인 원리로 만물이 지닌 속성이나 인간의 덕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 그 자체다. 그리고 이는 본래 선한 성질을 지니므로 인간의 본성 또한 본래 선하다. 정의는 이가 현실 세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수단이 기라고 보았는데, 그러니까 수단이 기인 거야. 진리는 이인 거고. 진리는 이고 수단이 기라고 본 거지. 사물의 물질적 형체를 이루는 것으로 인간의 감정과 욕망도 기를 통해서, 얘를 수단이라고 봤기 때문에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와 기는 분리될 수가 없어. 왜냐면 어쨌든 내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가 기보다 존재론적으로 그치? 그러겠지. 이게 진리니까 당연히 수단적으로 얘가 나중에 나오겠죠. 얘가 먼저, 얘가 후겠죠. 인간의 본성 안에 내재한 이를 보존하고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유발하는 기를 경계하여 욕망을 제거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존천리 거인욕 수양론을 내세웠다. 존천리 거인욕이 뭐냐면 내가 존재론적인 것, 그러니까 좋은 거는 유지하고 나쁜 욕심은 거세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없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적 수양관으로서 수련을 통한 도덕 완성을 강조한다. 성리학의 대표학자 주의는 장제와 정의의 사상을 선별적으로 수용한 다음 이와 기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기론을 확립하였는데, 우주는 이와 기가 살아 움직이며 만물을 낳고 기르는 생명적 체계, 인간의 도덕적 수양이 곧 우주의 도를 실현하고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근원적 본체이며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수단이라고 보았고, 항상 선하고 불변하는 절대적 이치이기 때문에 진리인 거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했었던 이가 기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선한다라고 하는 거랑 맞겠죠. 얘가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적이겠지. 기는 탁하거나 맑은 정도에 따라 현상 세계에서 다양한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즉 만물은 이를 본성으로 갖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양상은 기의 상태에 의해 달라진다. 인간도 마찬가지여서 본래 이는 선하더라도 기가 탁하면 성정과 기질의 편차가 생기고 감정과 욕망이 치우쳐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관점에서 주의는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려 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그래서 이만을 보존하고 기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 그는 이와 기를 모두 인정하되 이를 본체로 삼고 기를 수단으로 보면서 균형 있게. 근데 지금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가 원래 나와 있고 기가 수단이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거를 장제와 정의가 구분되어 있다가 주의라는 애가 성리학적으로 발전시켰다고. 그거를 종합 철학으로 설명했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별로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